이제 세 번째 차박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명사심리에서 차박을 하고 집 강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지금 7시 50분인데 아침 빛이 참 좋고 주변 경관이 참 아름답지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또 나가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간혹 병원에서 무료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셔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 가지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 못 나가신 분들은 이런 밖에 나가는 이 화면들, 이 또 장면들, 이 경관들을 보면 속이 좀 풀리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 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사심리 그 주차장에서 세 번째 차박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운전하는데 무료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인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생은 바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마치 바다와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에 그건 이제 비유에서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그 가곡이라는 노래들을 음악 시간을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많이 그 학생들이 따라서 부르고 어디 놀러 가면은 가끔 그 한 소절씩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 마음은 정말 호수다라는 것이 공감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웃는 얘기로 내 이 잔잔한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잔잔한 마음이었는데 누가 돌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하느냐, 마음을 요동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아침 바다를 보면서 이제 그 바다 상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에요. 바다가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하나는 잔잔했을 때의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풍랑 일었을 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잔할 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 큰 바다가 물결이 거의 없이 잔잔하다 생각하니까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차분해 보이고. 근데 이게 잔잔했을 때 배를 띄우는 거잖아요. 잔잔했을 때 활동을 하잖아요. 잔잔했을 때 고기들도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다 그래요. 잔잔했을 때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좀 잔잔하고 또 마음 상태가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고 잔잔할 때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또 더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갖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존재들이 다 평안한 가운데 지내면서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잔잔함처럼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잔잔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바다의 그 잔잔할 때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바다가 화가 나듯이 풍랑이 일고 어떤 때는 쓰나미, 해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다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작년 18년도 11월 달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쓰나미가 여러 번 몰려와요. 근데 그때도 약 3,000명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쓰나미가 일지 않았던 지역은 전혀 이가 관계가 없었지만은 그쪽 지역은 굉장히 불행이고 힘들고 어려웠죠. 보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리더라고. 이 바다, 이 환한 바다가 이 풍랑에 대해서 몰려오고 그 몰려온 것이 사람들 사는 곳까지 밀려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쓸어가고 건물을 쓸어가고 자동차를 쓸어가고 다 깨끗하게 쓸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남은 자리에는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사람들 3,000명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시신을 회수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수했을지라도 이렇게 다 찾았을지라도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땅끝 마을 해남군입니다. 멋있는 멘트네요. 서 있는 만큼만이라도 멋있는 곳이네요. 땅끝. 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 시신 한 구를 발견하면 애를 갖춰서 모든 거 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보상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한 구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그 시신들을 몽땅 그냥 몇백 구 되는 시신들을 몽땅 크레인으로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가족이 없대요. 가족이 다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참 불행한 모습을 안타까웠어요. 왜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환한 바다, 풍랑 이런 바다, 광풍과 폭풍 같은 그 바다에 그 해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많은 걸 빼앗아가고 많은 걸 희생하게 하고 많은 걸 죽이게 만들고 많은 손실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도 마치 바다처럼 광풍이 일어나 버리면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썽을 내고 사고를 저지르고 그래서 많은 희생을 저지르게 하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서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정이 파괴가 되고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듯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대한항공에 누가 뭐 어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큰 기업체 오너들이 그 마음 다스림을 잘못해가지고 갑질 형식으로 나타나가지고 큰 장성도 갑질 형식으로 나타나서 어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 300m 앞 터널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 상태가 굉장히 광풍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화날 때는 뭐 앞뒤가 안 가라지잖아요. 막 그냥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책이든 어느 성직자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화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화를 잘 다스리고 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상담이다 그러는데 분노 조절도 상태가 좋을 때 분노 조절이 어느 효과가 있지 그래 된답니까? 정말 사람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마음의 길들이기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 성서에서도 그 말씀을 본 것 같고 어떤 책에서도 그런 마음을 본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기 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 심리적 터치 방법도 치유 방법도 수백 가지 너무 많아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문득 그 성세 그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거기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배가 파산하고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도 그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이제 워낙 일하다가 피곤하셨던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야. 우리가 죽게 되는데 선생님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서 뭐 할 수 있는 뭐가 물편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은 어부들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음에도 못 약 이기고, 500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어나시더니만은 갑자기 그냥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이 무슨 바다가 귓구멍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먹고 잔잔하게 될 수가 있을까? 참 희한한 분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되신 분께도 이렇게 순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이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 그러셔서 대단한 초월적 존재이시니까 그와 같은 일도 행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자기 마음도, 풍랑 있는 자기 마음도 잔잔케 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성격이 아주 강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참 많아요. 평생을 살아도 아내한테 늘 지적받는 부분이고 괴롭지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죽었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인격이 수련돼서 그런지 속이 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 화제를 전환하는 그 터치를 가끔 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일에 그 집중하지 않도록, 한 사건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막 화가 날 때는 그 일에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잖아요. 편집증처럼. 그러면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분이 넘치고 막 더 신경질 나고, 누가 대답하면 더 그 말이 더 짜증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빨리 채널을 돌리듯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고치고 다른 방향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 들었을 때, 또 TV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 나오면 내 마음에 드는 채널로 빨리 바꿔 찾아가듯이, 그러고 나면 더 낫잖아요.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약 500m 앞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아내하고 막 언쟁이 있다, 그래서 뭐 자녀 때문에 또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 그러면은 얼른 그 화면을, 화제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장면을 좀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그 장면을 벗어나요. 알았다고 하면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잠깐 벗어나서 그 감정을 삭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도움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신혼 때 일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내는 나름대로 이렇게 직장을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때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뭐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미안하죠. 그런데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이 아주 남의 단칸방에서 이렇게 그 사글세로 시작을 했어요. 단칸방에 그 살림 들어있고 내 책 들어있고 이게 막 최악이죠. 최악. 부엌도 조그만하고 그 방 옆에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일 보면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이제 사랑하니까 그 방이나 넣어서 신혼을 시작해서 이제 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덮어지고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살았잖아요.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더 먹고 싶어서 이제 밥 좀 더 주시오 하고 이제 그 밥을 부엌에 있는 아내한테 이것을 밀었어요. 그때는 부엌이 낮은 부엌이어가지고 연탄불 부엌이고 골로를 떼는 그 시절이네. 상당히 좀 3년 됐는데 2, 3년 전의 일이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31년 전이구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밥그릇이 떼굴떼굴해서 그게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낮은 부엌에서 아내가 그 봤을 때는 아니 신랑이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하면서 밥그릇을 던졌대. 떼굴떼굴 굴러와서 자기에게 오니까 던진 걸로 오해를 내가지고 제 버릇을 잡으려고 나이가 같아 아내하고. 그런데 이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던지지 않았다. 내가 밥 좀 더 주라고 밀었는데 그 약 300m 앞 터널 진입입니다. 떼굴떼굴 굴러갔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 진실하지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오해가 생겨가지고 막 언쟁이 생겼네. 결혼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막 언쟁을 하고 다퉜어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내가 평상시에 나한테 많이 불만이 쌓여있구나, 또 이렇게 열악한 곳에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 막 아내가 내 앞날을 보니까 깝깝하게 봤던가 봐요. 깝깝하다래. 그래서 막 그게 막 쌓여있던 것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터진 거예요. 하고 그걸 빈모로 삼아서 불평을 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잘 모르고 당신이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냥 막 오만 소리가 다 나올 것 같아. 실은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피했어요. 안 되겠다, 이 장면을 화제를 전환시켜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집 밖에 겨울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살기는 경북의 구미에서 살았어요. 근데 구미 온산동이라고 있는데 그 겨울가 내과 천이 있는데, 온산시장 옆쪽에 보면은 그 내과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 거 모르겠지만은 많이 발전돼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내과가 있는데, 내과 옆에 이제 뚝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옆에 강아지 풀이 있는데, 그 강아지 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내 손바닥을 또 얼굴을 가만 문대봤어요.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가렵대요. 그러면서 한결 기분이 가라앉지더라고. 한결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감정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내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네요. 이것이 오해했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면 사람은 살기도 짧을 텐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실망을 많이 준 것 같다고, 참 미안하다고. 앞으로 노력하고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그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많이 좋아지고 많이 은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화재 전환법이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인생이 바다처럼 고요할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때 그 풍랑일 때 화제를 잘 전환해서 하는 그 인생에 살아가는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잔소리였죠? 좀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지내므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